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라플라스 트랜스폼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여러 가지 재미있는 성질들을 오늘 하나씩 차근차근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건 뭐냐면 우리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성질 중에서 앞으로 여러 가지를 배울 텐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특징의 하나는 뭐냐면 그 원래 함수의 데리버티브가 주어져 있으면 그 데리버티브는 어떻게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면 어떻게 변하는가에 대해서 우리 얘기했는데, 그래서 우리 가장 제너럴한 폼은 일반적으로 n번 미분한 것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뭐였더라? Sn승 ft 마이너스 f의 n-1 f0 마이너스 그 다음에 f의 n-0 다음과 같이 들어와서 우리 뭐냐면 데리버티브는 그 인티그레이션 바이 파트를 통해서 점점 바꾸면서 항상 엔드 포인트에서 주어지는 값으로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디퍼런셜 이퀘이션 우리 어떤 디퍼런셜 이퀘이션에 어떤 펑션의 데리버티브가 나왔을 텐데 그거에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면 항상 이니셜 컨디션이 다음과 같이 내추럴하게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다음과 같은 폼을 준다고 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그래서 그 하모닉 오실레이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 봤었고 그 한 예를 하나 더 보면 우리 아주 간단한 경우 물론 간단한 경우 이렇게 풀 필요가 있는가를 생각할 수도 있지만 뭐냐면 우리 이거 했나? 안 했는데 가만있어. P 델타 T 다음과 같은 희한한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를 뭐냐면 임펄스 포스라 그러죠. 델타 T에서 딱 모멘텀을 주는 우리 다음 같은 경우. 그래서 이 경우 가만히 있는 물체에다가 처음에 이니셜 컨디션이 x0가 정지해 있고 처음에 속도도 0인 가만히 정지해 있는 물체에다 다음과 같은 임펄스 포스를 집어넣으면 굉장히 물론 이상한 형태의 함수이긴 하지만 우리 수학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고 우리 이 경우에는 물론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냥 보면 이게 적당한 다른 잘 정의된 함수였으면 우리가 계산을 하기가 쉬운 미분 방정식을 그냥 풀면 되는데 이런 디스트리뷰션으로 주어지면 풀기가 좀 곤란할 수도 있지만 우리 뭐냐면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쓰면 m 우리 아까 데리버티브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썼다고 하니까 우리 이건 뭐냐면 s 스퀘어드 x s 빼기 s x의 0 마이너스 x 프라임 0 이걸 한 개 적분을 하면 이건 델타 펑션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1이니까 우리 다음과 같이 뭐냐면 엘지브레이 이퀘이션으로 바꿀 수 있고 특히 x0랑 x 프라임 0가 0이면 물론 이게 0이 아니면 0이 아니어도 우리 문제를 풀 수는 있죠. 그래서 우리 보면 xs는 p ms 스퀘어드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근데 이렇게 나온 건 그러면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이거의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봐야 되는데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s 스퀘어로 주어져 있는 거는 우리가 지난번에 잘 기억을 해보면 t의 폴리노미얼로 주어져 있는 거 t의 n승으로 주어져 있는 거는 다음과 같이 인버스 파워로 주어져 있는 걸 아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뭐더라? 이게 t에 비례하는 양이 다음과 같이 주어지니까 이걸 다시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면 n분의 pt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래서 우리 보면 물론 x 프라임은 n분의 p로 컨스탄트로 주어지죠.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이 쉽게 우리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우리 이 뜻은 뭐냐면 한번 다음과 같은 어떤 정지해 있는 물체에 임펄스 포스를 땅 하고 때려주면 모멘텀이 P만큼 트랜스퍼 돼서 그 다음에 등속도로 움직이는 그런 물체 운동이라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있다 이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다른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다른 형태를 봐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러면 우리가 FT를 알면 FAT는 우리 이제 여러 가지 성질, 이 여러 가지 성질을 그럼 왜 보느냐?
우리가 뭐냐면 우리가 라플라스 어떤 디퍼런셜 이퀘이션이 있을 때 그거에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면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한 솔루션이 주어져 있으면 그 저기서 이니셜 컨디션이 x 프라임 제로가 제로인데 근데 x 프라임 제가 그래서 뭐냐면 임펄스가 있은 바로 다음이죠. 여기서 t라는 거는 우리 뭐냐면 여기서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했을 때 이게 존재하는 영역은 t가 양수일 때예요. 그러니까 t가 양수인데 그럼 t가 0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0일 때는 0이라며. 근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되나? 델타 t 아주 조금 지났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런 여러 가지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성질을 보는 거는 우리가 물론 우리 맨 마지막에 하겠지만 결국 우리가 어떤 솔루션을 구했을 때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한 S 스페이스에서 솔루션을 구했을 때 우리가 관심 있는 건 그거의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구하는 거죠. 근데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하는 거는 좀 있으면 보겠지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복잡한 인티그럴 레프레젠테이션을 써요. 그래서 우리 대부분 하는 테크닉이 뭐냐면 우리가 여태까지 봐왔던 많은 우리가 그 자연계를 기술하는 쓰는 많은 함수들 그 함수들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알고 있으면 그 다음에 대부분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면 S가 무한대로 갈 때 0으로 가고 분모에 대개 S의 파워로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그런 형태가 여러 함수들에 대해서 그런 라플라스 트랜스폼 형태를 알면 우리가 나온 결과를 그 테이블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형태로 맞추어 주면 우리 그 인버스 트랜스폼은 그 표에서 우리 쉽게 알 수 있는데 그 표를 보면 점점 함수가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그 찾아보기가 어렵지만 그 찾아보는 형태를 되도록이면 여러 가지를 우리가 먼저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퓨리에 트랜스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거를 함수가 주어지면 explicitly 우리가 계산을 하는 툴이 있지만 여기서는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찾는 건 그리 쉽지 않기 때문에 먼저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많이 해봐서 그 형태가 어떤 식으로 주어진 어떤 전형적인 함수가 어떤 식으로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되는가를 알면 그 다음에 그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쉽게 그 우리가 만든 몇 개의 간단한 펑션들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적당히 변형시켜서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해보는데 그럼 FAT는 다음 같은 거에 그러면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어떻게 하냐면 인테그랄 0부터 데피니션에 의해서 마이너스 ST FAT DT AT를 Y라고 놓으면 그러면 이거는 인테그랄 0부터 무한대까지 e to the 마이너스 SY over A FY DT는 A분의 dy. 그래서 보면 fy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인데 앞에 오버올 코에피션트가 있고 남은 건 뭐냐면 이제 s가 아니라 s 대신에 a분의 s를 집어넣으면 되죠. 다음과 같은 형태로 쓰면 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러면 fs-a는 거꾸로 봐서 S가 있는데 거기다 A만큼 평행이동을 시키면 이거는 by definition S-A T FT DT. 물론 다음과 같은 인테그랄이 정의가 되려면 우리 여기 있는 게 뭐냐면 S-A가 충분히 주어진 리전에서 항상 그 0보다 작아서 컨버전트 하도록 그러니까 S가 A보다 큰 쪽에서 정의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은 건 당연히 e to the 0부터 무한대까지 e to the minus ST e to the AT FT DT 다음과 같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요양 e to the AT FT를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한 걸로 주어지죠. 그래서 뭐냐면 FT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알고 있으면 여기다가 엑스포넨셜 펑션을 더 곱해준 양은 여기서 요만큼만
쉬프트를 시키는 걸로 우리 이렇게 주어진 걸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걸 보면 우리 지난번에 했던 거는 뭐가 있었냐면 우리 sin kt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했었죠. 그게 얼마였었냐면 이게 k 나누기 s 스퀘어드 플러스 k 스퀘어였는데 이게 만약에 e to the 앞에 at가 더 붙어 있으면 s 마이너스 a 스퀘어드 플러스 k 스퀘어. 물론 s가 a보다 큰 쪽에서 정의가 된 양이고, 물론 코사인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어요. at 코사인 kt. 원래 앞에 있는 e to the at가 없으면 s 나누기 s 스퀘어 플러스 k 스퀘어였는데 이제는 다음 같은 게 붙어있으면 s 대신에 s 마이너스 a를 전부 다 써주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여기도 물론 s가 a보다 큰 경우 다음과 같은 식으로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을 변형을 시키면 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런 게 어떤 때 필요하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은 우리가 많이 봤던 클래시컬 메카닉스에서 많이 본 댐프드 하모닉 오실레이터. 이니셜 컨디션은 위치가 t가 0일 때 x 0고 어떤 특정한 위치에서 정지해 있는 다음과 같은 경우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 경우는 우리 어떻게 하냐면 우리 지난번에 본 것처럼 데리버티브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아니까 이 식을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면 m s 스퀘어드 xs 마이너스 x0, 그게 뭐냐면 저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프라임 0인데 x 프라임 0는 0이라고 했으니까 다음과 같이 두 번째 b sxs 마이너스 f0 x, 그러니까 x0 플러스 k xs는 0. 다음과 같이 돼서 뭐냐면 잘 정리하면 이제는 디퍼런셜 이퀘이션이 s에 대한 엘지브레이크 이퀘이션으로 바뀐다 이거예요. 저걸 다 묶어보면 xs는 xs로 묶으면 m으로 묶어내면 s 스퀘어드 b over ms 플러스 k over m, 이렇게 x0 다 넘기면 역시 m으로 묶으면 s 플러스 m over b, b over m.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래서 우리 xs는 쉽게 구할 수 있어요. 뭐냐면 s 플러스 b over m s 제곱 플러스 b over m s 플러스 k over m.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우리 뭐냐면 댐핑이 b가 굉장히 작을 때 우리 밑에 있는 거는 컴플리트 스퀘어를 만들 수 있죠. 어떤 식으로 하냐면 s 플러스 b over 2m 스퀘어드 플러스 k over m 마이너스 b 스퀘어드 over 4m 스퀘어드. 그래서 우리 요거를 오메가 스퀘어드 요 전체를 오메가 프라임 스퀘어드라고 하면, 오메가 1 스퀘어드라고 하면, 물론 요거보다 작은 경우, 물론 큰 경우가 되면 저게 음수가 되니까 우리 조금 다른 로테이션을 써야 되겠지만, 다음 같은 경우 어떻게 쓸 수 있냐면 xs는 x0 s 플러스 b over m s 플러스 b over 2m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1 스퀘어. 그래서 우리 보면 이거는 요만큼은 쉬프트한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2m분의 b고 여기는 m분의 b죠. 그래서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럼 복잡하냐? 그럼 그걸 만들어주면 되죠. b over 2m 이렇게 만들어준 다음에 썸으로 쓰면 된다는 거죠. 앞에 있는 거는 x0 s 플러스 b over 2m
s 플러스 b over 2m squared 오메가 1의 squared. 뒤에 있는 거는 x0 b over 2m 이 곤란하니까 오메가 1을 하나 더 곱해주고 나눠주면 s 플러스 b over 2m squared 플러스 오메가 1 squared.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그러고 나서 보면 이제 이 형태를 보면 원래는 이게 s 플러스 2n분의 b가 원래 2n분의 b가 0이었으면 s 스퀘어분의 플러스 오메가 1 스퀘어분의 s 코사인에 해당되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요거는 오메가 1 s제곱 플러스 오메가 1 제곱분의 오메가 1이면 사인 오메가 1t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에 해당되죠. 근데 그거가 요만큼 옮겨져 있으면 그만큼 쉬프트한 것만큼 우리 쓰면 되니까 우리 이거에 대한 솔루션은 xt는 x0 여기 붙어있는 양은 똑같으니까 쉬프트된 건 똑같으니까 e to the minus b over 2m t. 그래서 우리 댐핑 텀이 쉽게 나오고 첫 번째 거는 코사인 오메가 1t 플러스 b 2m 오메가 1 사인 오메가 1t. 다음과 같이 우리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앞에 있는 이니셜 컨디션이 쉽게 다음과 같이 나올 수 있는 거를 우리 볼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몇 가지를 더 해봐야 되는데 몇 가지를 해보냐 하면 라플라스 트랜스폼 몇 가지 성질을 더 봐야 되는데 그게 아까는 이렇게 스케일링을 한 거, 그 다음에 FS, 라플라스 트랜스폼에 대한 거 트랜슬레이션을 한 거. 그러니까 트랜슬레이션, FS를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면 e to the at에다가 ft를 곱한 거에 라플라스 트랜스폼이라고 했는데 우리 그러면 e to the minus bs fs는 이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이거는 정의에 의하면 마이너스 bs 인테그랄 0부터 무한대까지 e to the minus st ft dt. 이거는 저걸 안으로 집어넣으면 e to the minus s t 플러스 b ft dt.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그러면 여기 t 플러스 b를 타우라고 집어넣으면 요거는 타우에 대한 적분으로 쓰면 어떻게 되나? 제로가 되면 b부터 무한대까지 e to the minus s 타우 f 타우 마이너스 b d 타우.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요만큼의 엑스포넨셜 팩터를 집어넣으면 이 양은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아닌 것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로어 리밋이 제로가 아니라 b부터 시작하니까. 그렇지만 뭐냐면 이거를 그럼 제로부터로 바꾸면 제로부터로 바꾸면 이게 b면 타워가 b부터면 요 안에 있는 아규먼트가 양수인 거를 보는데 요거 제로부터 b인 사이를 보면 타워가 제로부터 b인 사이는 요 아규먼트가 음수죠. 그죠? 음수인데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이 아규먼트가 양수인 곳에서만 정의하고 음수인 곳에서는 0으로 정의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 이걸 0으로 바꾸어도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0으로 바꾸어서 쓰면 타우 따라서 이거는 f t 마이너스 타우 마이너스 b 혹은 t 마이너스 b 타우 대신에 이건 t로 써도 괜찮으니까 다음 것 우리 아까 했던 거랑 약간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 구별해야 될 건 아까 이게 없이 e to the s 대신에 s 마이너스 a로 집어넣으면 여기에 e to the at 곱하기 ft가 됐고 이제는 여기다가 엑스포넨셜 펑션을 곱하면
원래 있는 펑션의 b만큼 트랜슬레이션을 한 거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에 해당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물론 이거는 밑에 있는 거를 제로부터 b 사이에 이걸 0이라고 정의한 거를 이렇게 그냥 말로 쓰지 않고 우리 어떻게 쓰냐면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뭐가 있나? f 타우 마이너스 b 세타 타우 마이너스 b 다음과 같이 쓰면 사실 더 클리어해지죠. 여기는 세타 펑션이라는 건 뭐냐면 이 안에 아규먼트가 양수일 땐 1, 음수일 땐 0으로 정의한 거니까 이렇게 쓰면 타우가 b보다 클 때만 1, b보다 작을 때는 0으로 정의한 explicitly 다음과 같은 양을 집어넣어서 우리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f t-b 세타 t-b 다음과 같은 거에 라플라스 트랜스폼이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 굉장히 여러 가지를 지금 했는데 여러 가지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헷갈리죠. 굉장히 여러 가지를 했는데 한 가지 더 하면 한 가지는 뭘 했었냐면 이 데리버티브에 대한 걸 볼 거예요. 근데 우리 아까 본 건 뭐냐면 원래 ft에 대한 데리버티브가 있으면 그거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어떻게 주어지느냐 s의 여러 가지 폴리노미얼로 쓸 수 있다고 우리 얘기했었죠. 그렇다면 라플라스 트랜스폼 된 거의 데리버티브는 fs가 인테그랄 0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st ft dt라고 하면 f's는 s에 대해서 한번 미분한 건 여기 있는 건 이 안에 인테그랄이 충분히 컨버지하는 인테그랄이라고 하면 데리버티브와 인테그랄의 순서를 바꿔서 할 수 있어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이거는 당연히 이걸 미분을 하면 되니까 미분하면 마이너스 t가 나오죠. 따라서 이거는 마이너스 tft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이에요. 우리가 일반화를 쉽게 시킬 수 있어요. n번 미분하면 한 번 미분할 때마다 마이너스 t가 나오니까 우리 이거는 마이너스 1의 n승 t의 n승 ft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이라 이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그에 대한 예로 우리 e to the kt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정의에 의하면 st kt dt니까 이걸 적분을 하면 마이너스 0일 때만 되니까 s-k 물론 s가 k보다 클 때만 정의가 되는 양이죠.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형태를 쓸 수 있냐면 양변을 k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오른쪽은 t e to the kt 이건 k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s-k 스퀘어분의 1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이 형태를 쓰면 우리 딴 것도 더 쓸 수 있어요. 뭘 쓸 수 있냐면 t 코사인 kt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나와 있는 k 대신에 ik로 바꿔 넣으면 이거는 코사인 kt 플러스 i 사인 kt죠. 여기다가도 k 대신에 ik를 집어넣고 코사인인 경우엔 그거의 리얼 파트를 끄집어내면 되고 t e to the t의 사인 kt는 요걸 계산한 다음에 이미지너리 파트를 끄집어내면 우리 t 코사인 kt와 t 사인 kt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도 우리 전부 다 요 형태에서 쓸 수 있어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여기다가 k 대신에 ik를 집어넣으면 s-ik의 제곱 거기다가 s 플러스 ik의 제곱을 분자분모에다가 곱하면 이거는 s제곱 플러스 k제곱의 제곱 분자는 s제곱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2배 ISK니까 우리 이 관계를 이용해 보면 이거는 S 스퀘어드 플러스 K 스퀘어드 제곱분의 S 제곱 마이너스 K 제곱. 이거는 S 제곱 플러스 K 제곱 제곱분의 2배 KS.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그래서 우리 굉장히 많은 여러분들이 어떤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나왔을 때 기본적인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형태를 알고 있으면 표에서 찾아본 다음에 그거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인 형태를 원래 펑션을 찾을 수 있는지를 우리 나온 형태를 보고서 많이 응용을 해서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런 역시 또 다음과 같은 트랜스폼은 이런 게 도대체 얼마나 유용한가를 보면 그 중에 한 예가 우리 특별한 베셀 이퀘이션을 봅시다. 베셀 이퀘이션. 그 중에서 특히 베셀 이퀘이션 중에 n이 0인 경우, n이 0이 아닌 경우에는 좀 복잡하지만 n이 0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죠. 물론 시리즈 솔루션을 구할 수 있지만 우리 이렇게 쓰면 쓰기가 어렵나? 우리 양변을 전부 다 x로 나눠주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고 우리가 처음에 앞에 썼던 t랑 x랑 헷갈리면 우리 요 x를 t로 y를 f로 쓰면 결국 다음과 같은 경우에요. 자, 근데 우리 이거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쓰고 싶으면 데리버티브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쓰고 싶으면 뭐냐면 이니셜 컨디션을 알아야 되죠. 이니셜 컨디션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 n equals 0일 때 뭐냐면 f0는 0 이니셜 컨디션. 왜냐면 x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f0가 0면 이게 t가 0로 어프로치 할 때 이것도 0 이것도 0이니까 f 프라임 0도 0이죠. 다음과 같은 이니셜 컨디션을 가지고 우리 보면 우리 여기 있는 양은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한다는 건 t가 하나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f 더블 프라임 t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한 번 s에 대해서 미분한 거에 마이너스 5를 붙인다는 뜻이죠. t가 하나 더 있으니까 마이너스 dds. 이 안에 있는 거는 f 더블 프라임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 어떻게 되죠? s 스퀘어드 fs 마이너스 sf0 0 마이너스 f 프라임 0 0. 그러니까 우리 이거 첫 번째 거에서는 다음과 쓸 수 있고 두 번째 거는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SF 그 다음에 F0가 0이니까 다음과 같이 되고 이거는 F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S에 대해서 한번 미분한 거에 마이너스 5를 붙인 거니까 DF, DS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우리 F에 대한 이걸 보면 다 마이너스 이걸 다 넘기면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쓰나? 마이너스 넘기면 DDS 안으로 들어오면 S 스퀘어드 플러스 1 FS 이게 S 곱하기 F 다음과 같이 주어지는 양이죠. 그럼 이제 이거 풀면 돼요. 어떻게 풀면 되나? 이게 뭐냐 하면 어떻게 풀면 되나? 내가 지금 제대로 썼나? 이게 앞에 있는 게 S 스퀘어드 다음과 같이 됐으니까 이렇게 써도 그렇게 쓰면 저렇게 쓰면 헷갈리죠. 이걸 풀어서 써야지. 이걸 풀어서 쓰면 이걸 풀어서 쓰지.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걸 풀어서 쓰면 어떻게 앞에 걸 미분하면 2S F
플러스 s 스퀘어드 플러스 1 df ds 이게 요거랑 같은 거니까 df ds는 마이너스 s 스퀘어 플러스 1분의 s로 주어지죠. 그래서 우리 f가 어디 빠진 것 같은데? 여기 f가 있죠. 다음과 같이 주어지니까 우리 뭐냐면 f분의 df는 마이너스 s 오버 s 스퀘어 플러스 1 ds 적분하면 되죠. 적분하면 log f는 이거 어떻게 되나? 마이너스 1 half log s 스퀘어 플러스 1 이거 적분하면 이렇게 되죠. 네. 잘하는 것처럼 더하기 some constant. 그래서 양변을 exponentiate 하면 f는 스퀘어 루트 1 플러스 s 스퀘어분의 뭐더라? c 다음과 같이 주어져요. 이게 뭐냐면 물론 이제 c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c를 어떻게 결정하냐? 틀림없이 이게 그러면 베셀 펑션의 J0랑 같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J0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는 거죠. c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 c를 어떻게 결정하냐면 s가 클 때로 우리 보면 되니까 f는 c over s s를 끄집어내면 1 플러스 1 over s squared 마이너스 1 half. 그 다음에 다음 같은 거 s가 큰 경우 저 있는 거를 시리즈 1 over s에 대한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전부 다 분모에 s의 파워가 있죠. 분모에 s의 파워가 있는 거는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면 역시 t의 n승으로 쓸 수 있죠. n승 형태로 쓸 수 있으니까 우리 이거를 보면 c over s 1 minus 1 half s squared 플러스 어떻게 쓸 수 있냐면 2가 또 한 번 더 나올 테니까 2의 제곱 2분의 3이니까 3 마이너스 1은 없어지고 1 over 2 팩토리얼이 나올 테고 그 다음에 s의 4승 이런 식으로 주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형태도 우리 쓸 수 있어요. 일반적인 형태가 뭐냐면 n번째 텀은 2의 n승 n 팩토리얼 s의 2n 마이너스 1의 n승 그 다음에 2n 마이너스 1 팩토리얼이 있을 텐데 우리 이거는 뭐냐면 분자에다가 2n 분모에다가 2n 더블 팩토리얼을 곱하면 이거는 위에 있는 거는 2n 팩토리얼 밑에 있는 거는 2의 n승을 끄집어내면 n 팩토리얼이 되죠. 그래서 우리 이걸 집어넣으면 요거의 제곱 2n 팩토리얼 다음과 같이 전개를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제 그러고 나서 보면 우리 이거에 이제 파워 시리즈로 전개되어 있으면 우리 이거에 대한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잘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t의 n승은 감마 n 플러스 1 sn 플러스 1 다음과 같이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 over s의 n 플러스 1은 이게 n 팩토리얼이니까 n 팩토리얼 분의 1 t의 n승이라 이거야. 이걸 집어넣으면 이거의 인버스 트랜스폼은 일반항이죠. 일반항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s가 앞에 그러니까 s의 2n 플러스 1인 경우니까 s의 2n 플러스 1이면 n 대신에 2n을 집어넣으면 되니까 2n 팩토리얼이 분모에 있고 2n 팩토리얼이 캔슬이 되고 뭐가 되냐면 c 서메이션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1의 n승 2의 n승 n 팩토리얼의 제곱 t의 2n승
T2는 3. 그 다음에 우리 이니셜 컨디션 F0가 1이라고 F0가 0라고 했나? 1이라고 내가 컨디션을 잘못 집어넣네. F0가 0가 아니라 F0가 1이었는데 내가 잘못 썼어요. F0가 1, F'0가 0. 요걸 집어넣으면 다음과 같이 주어지고. 그래서 왜 1이었대요? 이니셜 컨디션을 그냥 그렇게 정했어요. 이니셜 컨디션을 우리가 어떻게 정해도 되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스케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C를 결정하는 문제죠. 그래서 T가 0면 T가 0인 경우에는 N이 0인 경우만 남을 테니까 N이 0면 이게 1이죠. 그래서 C가 1이에요. C가 1일 때 이게 바로 뭐냐면 코에피션트가 다음과 같이 주어지는 베셀 펑션인 걸 알죠.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은 걸 보면 우리가 조금 했던 베셀 이퀘이션을 특히 J가 N이 0이 아니면 좀 풀기 어려워요. 그렇죠? 왜냐하면 다른 거는 다 아까 우리 풀 때 T squared F prime 플러스 T F prime 플러스 T squared F는 0이라고 해서 우리 뭐냐면 양변을 다 T로 나누고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볼 수 있는데 여기 N 스퀘어 곱하기 F가 있으면 약간 좀 풀기가 어려운데 우리 특히 베셀 펑션 J0인 경우에는 우리가 스퀘어 루트 1 플러스 S 스퀘어 다음과 같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면 여태까지 나왔던 라플라스 트랜스폼과는 좀 다르죠. 대개 다 S의 그냥 포지티브 파워, 정수의 파워들만 나타나는데 S 스퀘어 이런데 여기서는 보면 다음과 같은 스퀘어 루트 1 플러스 S 스퀘어로 나오는 다음과 같은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우리가 역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니셜 컨디션은 처음에 0으로 했다가 1로 바꾸셨잖아요. 내가 잘못 썼어. 둘 다 0일 수 없지. 처음에 라플라스 트랜스폼 할 때 디리버티브 라플라스 트랜스폼 할 때 그때 저게 있어야 되는데. 네. 가만히 있어보자. 그럼 내가 어떻게 한 거야? F 처음에 다시 써봅시다. 그러면 우리 내가 식을 잘못 썼나 봐야 되겠네. T F 프라임 T F 프라임 T 플러스 T F T 우리가 한 걸 보면 마이너스 D D S 한 다음에 이게 L F 더블 프라임 T 틀림없이 이걸 떼고 첫 번째 거는 두 번째 거는 S 곱하기 F 마이너스 그러니까 우리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거는 마이너스 DDS DFDS 다음과 같이 주었었죠. DFDS 요거를 계산해야 되는데 요거는 뭐였더라? S squared F 마이너스 S 곱하기 뭐더라? F0 F0니까 얼마죠? 1 빼기 S 뭐더라? F 프라임 0 그게 0이죠. 우리 이게 없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마이너스 DDS네.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럼 1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거? F 프라임 제로는 0이라고. 왜냐면 이게 1이어도 t가 0으로 갈 때는 F 프라임 제로가 0이니까 우리 건 안 쓴 거죠. 다음과 같이 되는데 그 다음에 SF 빼기 1이거든요. 가운데 거요. 프라임 T 트랜스포 하면 SF 빼기 1 나오는. 1 나오는데 여기서 1을 안 뺐네. 1을 뺐죠. 네. 그러면 요거랑 요게 없어지네. 그죠? 그래서 우리 원래 오리지널 이퀘이션이 되죠. 나 조금 이니셜 컨디션 잘못 썼어. 잘못 썼지만 운 좋게도 똑같은 이퀘이션이 나오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이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우리 여기까지 했고
이제 하나만 더 하면 그 다음에 좀 더 재미있는 성질을 볼 수 있어요. 거의 다 이제 끝이 나가는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 그럼 디퍼런시에이션 어떤 거의 데리버티브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 그게 ft의 데리버티브든 s에 대한 데리버티브든 그거를 각각 트랜스폼을 한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걸 우리가 봤는데 데리버티브가 나오면 당연히 그러면 인티그레이션은 어떻게 하냐 우리 인티그레이션 그래서 예를 들어서 fx가 인테그랄 0부터 무한대까지 e to the minus xt 이게 라플라스 트랜스폼이죠. ft dt 그럼 우리가 이거를 s부터 무한대까지 이걸 다시 적분을 하면 s부터 무한대까지 dx 인테그랄 0부터 t까지 무한대까지 dt e to the minus xt ft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이렇게 s부터 그럼 이걸 어떻게 하나? x에 대해서 먼저 적분을 해요. 이 안에 있는 걸 x에 대해서 먼저 적분을 하면 물론 안에 있는 게 이 인테그랄이 파이나이트 해야만 다음과 같이 인테그랄의 순서를 바꿀 수 있고 그러면 0부터 무한대까지 dt 안에 있는 거를 적분을 하면 마이너스 t분의 e to the 마이너스 xt의 s부터 무한대까지인데 무한대인 건 0이고 다른 거는 내가 왜 s지? s니까 맞죠? t분의 ft e to the 마이너스 st 뭐죠? t분의 ft t분의 ft를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면 fx를 적분한 s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한 걸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냐면 지금까지 했던 여러 가지 fs를 미분한 거, ft를 미분한 거, 트랜슬레이션을 한 거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아프캔에 지금까지 나온 게 테이블 20에 2에 보면 이 결과들이 전부 다 요약이 돼 있어요. 우리 그거를 보면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거를 알 수 있어요. 자, 하나를 더 해야 되는데 그 하나가 뭐냐면 마지막 두 번째로 컨볼루션 테오렘 이거 퓨리에 트랜스폼에서도 우리가 본 거예요. 퓨리에 트랜스폼에서도 뭐냐면 함수 두 개의 프로덕트에 대한 퓨리에 트랜스폼은 얼마냐 여기서도 똑같이 함수 두 개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두 개의 프로덕트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게 우리 컨볼루션 형태로 우리 얘기할 수 있는데 뭐냐면 f1s는 인테그랄 0부터 무한대까지 e to the minus st f1t dt f1t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이고 또 하나는 f2s가 있는데 이거는 f2t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f1s 곱하기 f2s는 여기는 어떻게 쓸 수 있냐 이거예요. 이거는 by def 정의에 의해서 그냥 다 쓰면 되는데 sx f1x dx 인테그랄 0부터 무한대까지 e to the minus sy f2y dy 이거를 0부터 무한대까지 dx 인테그랄 0부터 무한대까지 dy e to the minus s
x 플러스 y f1x f2y. 우리 이 역시 다음 같은 인테그랄이 컨버지 하면 다음 같이 순서를 마구 바꿀 수 있는데, 우리 이러고 나서 보니까 인티그레이션의 베리어블을 x, y인 거를 딴 걸로 바꿔봅시다. 어떻게 바꾸냐면 x, y인 거를 x 플러스 y, y로. 그래서 x 플러스 y를 t라고 놓고 다음과 같이 x, y를 t, y에 대한 적분으로 쓰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어떻게 되냐. t는 당연히 0부터 무한대까지, y는 제로부터 무한대까지, y는 제로부터 어디까지 가나? 제로부터 t까지? 보기 어렵죠? 그래서 우리 보는 거 어떻게 보냐면 x, y 스페이스에서 우리 보면 처음에 적분하는 건 제로부터 무한대까지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1사분면의 모든 거에 대해서 적분을 해요. 근데 그러면 t랑 y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x 플러스 y가 t인 조건을 쓰면 요거는 다음과 같은 게 x 플러스, 이게 y가 마이너스 x 플러스 t인 그래프죠. 그래서 뭐냐면 다음과 같이 놓고 t를, 이게 컨스탄트, 그러니까 t가 제로부터 무한대까지 쭉 가는데 그 다음에 y에 대한 적분은, 그러니까 t가 픽스가 돼 있으면 주어진 t에 대해서 y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분하냐면 t가 픽스 돼 있는 건 y는 제로부터 주어진 값이 있으면 여기서부터 제로부터, 그러니까 x가 주어져 있을 때 제로부터 어디까지 하냐면 요 값까지 적분을 하면 되죠. 그래서 뭐냐면 t가 다음과 같이 픽스가 돼 있을 때 y를 제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적분하는 거를 한 다음에 t를 제로부터 무한대까지 보내면 똑같은 플레인을 적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바꿔서 쓰면 인테그랄 제로부터 무한대까지 dt 인테그랄, 아니지, 이거 먼저 쓰면 안 되지. 이렇게 쓰고 오케이, e to the 마이너스 st 인테그랄 제로부터 t까지 f1 x 대신에 뭘로 바꿨냐면 t 마이너스 y, f2 대신에 f2는 그대로 쓰죠.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면 요 함수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으로 주어져 있죠. 근데 이 함수에 대한 건, 이 함수란 건 뭐냐면 두 개를 그냥 곱한 게 아니라 하나는 fy, 다른 거 하나는 t-y로 놓고 0부터 t까지 적분한 거. 우리 요런 형태로 주어져 있는 인티그랄을 우리가 f1과 f2의 컨볼루션이라고 불러요. 다음과 같이 쓰면,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한 내용을 요약을 하면 저 두 개를 곱한 건 어떻게 쓰냐면 L 라플라스 트랜스폼 0부터 t까지 f1 t-y f2 y dy. 물론 이렇게 쓰나 여기서 f1과 f2를 바꾼 거랑 똑같아요. 그죠? 뭐냐면 t-y를 x라고 놓으면 t-x를 y를 x라고 놓으면, 그럼 이걸 x에 대한 적분으로 바꾸면 x는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x는 y가 제로면 t, y가 제로면 t, y가 t면 0이죠. 그러니까 t부터 0까지죠. 근데 dy는 마이너스 dx죠. 그러니까 dx로 바꾸면 제로부터 t f1x, y는 t-x. 그러니까 컨볼루션은
어떻게 해도 순서에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흔히 F1 스타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을 해요. 두 개의 컨볼루션을 이렇게 스타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 위에서 본 것처럼 그 순서를 바꿔도, 컨볼루션은 순서를 바꿔도 똑같은 형태를 가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다음과 같은 거를 이용한, 그래서 뭐냐면 포인트는 뭐냐면 다음 같은 두 개, 어떤 함수 두 개의 컨볼루션의 프로덕트로 써 있는 건 요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어떤 함수에서 요런 두 개의 프로덕트로 나와 있으면, 어떤 디퍼런셜 이퀘이션의 솔루션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으면 이거의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이렇게 컨볼루션의 형태로 쓰면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예를 들어보면, 지난번에 했던 damped oscillation에다가 외부에서 external driving force가 있는 경우, 다음 같은 경우로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이니셜 컨디션은 우리 항상 줘야 되니까, 이니셜 컨디션은 처음에 정지하고 원점에 있는 물체에 대해서 쓴다고 하면,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면, 우리 이거는 x0랑 x'0가 다 0이니까 우리 이건 쉽게 쓸 수 있어요. s제곱 xs 플러스 bs xs 플러스 k xs, 이게 fs죠. ft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fs라고 하면, 그러면 x는 m으로 끄집어내면 m분의 1, 그 다음에 나머지는 아까 우리 요거를 완전 제곱으로 어떻게 했더라? s 플러스 b over 2ms squared 플러스 오메가 1 제곱, 다음 거 썼었죠. 다음 거 썼으면 우리 이제 보면 여기 있는 형태가 정확히 여기 이 컨볼루션, 어떤 함수의 컨볼루션, external driving force에 대한 컨볼루션,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은 oscillation에 대한 컨볼루션 두 개의 프로덕트로 주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 요거는 1 over m의 ft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이고, 요거는 여기다 분자 분모 오메가 1을 분모에 곱하면 다시 오메가 1을 곱하면 그게 뭐냐면, 원래는 sin 오메가 1t인데 거기에 요만큼 쉬프트를 한 거니까, 조금 아까 보면 e to the minus bt over 2m, 다음과 같은 거에 쉬프트라 이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보면 이거의 솔루션은 당연히 xs의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써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아는 컨볼루션으로 쓰면 되겠다 이거예요. 컨볼루션은 어떻게 쓰나? m 오메가 1분의 1 인테그랄 0부터 t까지 f t 마이너스 z e to the 마이너스 bz over 2m sin 오메가 1z dz, 다음과 같은 형 컨볼루션으로 쓸 수 있죠. 다음 같은 컨볼루션으로 쓰면 우리가 사실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리니어 리스폰스 티어리라고 해서 주어진 곳에 대해서 이게 리니어하게 리스폰스를 하는 경우, 그 솔루션은 항상 다음과 같이 뭐냐면 요런 컨볼루션의 형태로 주어진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울 텐데, 어쨌든 그 형태가 이제 다음과 같이 주어지는 거죠. 이거는 물론 f가 어떤 형태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우리 여러 가지 형태를 보면 첫 번째 예로
ft가 아까처럼 임펄스 포스면 쉬운 경우죠. 델타 t를 집어넣으면 여기다가 p 델타 t 마이너스 z를 집어넣고 z에 대해서 접근하면 뒤에 있는 거에다 t를 집어넣으면 되죠. 그리고 이 경우는 xt는 p over m 오메가 1 e to the minus bt over 2m sin 오메가 1t. 처음에 있는 거를 가만히 정해진 걸 땅 쳐주면 자기가 하는 원래 있는 진동을 그냥 하는 거고, 이런 거는 그렇게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f0 sin 오메가 1 sin 오메가 1을 아까 썼나? 썼지. 그러면은 그냥 오메가 t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는 경우, 이 경우는 좀 복잡하죠. 이 경우는 복잡한데, 이 경우는 그러면 간단하게 얘만 들면 이거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하나가 요거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f0 over m 1 over s squared 플러스 오메가 제곱. 여기다가 원래 오메가 1이 있어야 되는데 오메가 1으로 나눠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런가? 사인 오메가 t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뭐였죠? 오메가가 있어야 되지 않나? 분자에 오메가가 있어야 되니까, 근데 오메가가 있어야 되는데 오메가가 있고, 여기 오메가, 원래 이게 오메가 있어야 되는데 오메가 라플라스는 이렇게 되죠. 오메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거에 우리 또 하나 아까 요 댐프트 오실레이터에서 나오는 여기 다 지웠네. 지우면 안 되는데 가만 있어. 이 결과가 어떻게 됐더라? XS가 n분의 FS니까 n분의 FS 그 다음에 1 over S plus B over 2M squared plus 오메가 1 squared. 다음과 같은 형태로 주어져 있죠. 이 경우는 이거에 분자에 오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분자에 있어야 되지. 쏘리. 내가 잘못 썼어. 오메가가 다음과 같이 써야 되죠.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죠. 그럼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는 경우에는 물론 여기다가 이걸 집어넣어도 되겠지만, 우리가 이때는 어떻게 하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으니까 요거는 틀림없이 XT는 어떻게 돼야 되나? 요거에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구하면 되죠.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구해야 되는데, 구할 수 있는 방법 하나는 여기다 집어넣어서 FT에다가 이거를 집어넣어서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 형태를 보고서도 볼 수 있죠.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여기다가 FT의 형태를 집어넣어서 우리가 이 함수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좀 복잡하죠. 복잡하지만 어쨌든 할 수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이 형태를 이거의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구할 수 있냐 이거예요. 두 개의 프로덕트는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구하기가 일반적으로 쉽지 않죠. 그 다음에 그렇지만 잘 보면 요거는 S 스퀘어, S의 2차식. 요것도 S의 2차식. 그럼 요거를 파셜 프랙션으로 쓸 수 있죠. 이런 경우는 우리 보통 어떻게 쓰냐면 S squared 플러스 오메가 squared S 플러스 B over 2M squared 플러스 오메가 1 squared
뭐냐면 AS 플러스 B, CS 플러스 D.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그죠? 그런 다음에 요거를 통분을 해서 위에 있는 거를 S에 대한 파워로 썼을 때 위에 있는 게 이건 1이라고 하면 요게 1이 되도록 코에피션트를 결정을 해요. 자, 1이 되도록 코에피션트를 결정하면 A, B, C, D를 다 구할 수 있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요 부분에 해당되는 거는 코사인 오메가 t에 비례한 양이고 요 부분에 해당되는 거는 사인 오메가 t, 요거는 요 부분에 해당되는 거는 뭐죠? 사인 오메가 1t에 요만큼 트랜슬레이션을 한 거. 요거는 이거 코사인 쏘리. 여기 물론 s 플러스 2m 오버 b에 하고 또 다른 컨스탄트를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d는 뭐냐면 사인 오메가 1t 곱하기 2t 마이너스 bt 오버 2m. 이런 식으로 나눠서 우리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이 외부에서 드라이빙 포스가 있는 경우에는 이 컨볼러스 여기다 집어넣어서 계산을 할 수도 있고, 그 계산이 쉽나? 그 계산이 그렇게 어려 보이진 않죠. 왜냐하면 사인이 들어가면 사인 곱하기 사인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 코사인의 썸으로 쓸 수 있고, 코사인의 썸으로 쓸 수 있으면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적분을 하면 되죠. 그건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이 두 개의 프로덕트에 대한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 파셜 프랙션을 써서 우리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뭐냐면 우리가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포스트 드라이빙 포스를 주면 오랜 시간이 지나면 외부에서 주는 프리퀀시로 진동을 하니까 요거는 우리 요 텀이 있는 걸로 봐서 요거는 엑스포넨셜리 감소하는 텀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요건 엑스포넨셜리 감소하는 텀이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스테디 스테이트 솔루션의 텀은 요걸로 주어지는 거죠. 이걸 보면 코사인이나 사인 오메가 t에 의존하는 양으로 주어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자세한 형태는 A와 이 두 개를 비교해서 A와 B를 구해서 우리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면 이런 여러 가지 예를 볼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예를 보고 그 나온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여러분들이 얻은 다음에 그의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뭐냐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보는 거죠. 우리 여러 가지 복잡한 걸 했는데 이 복잡한 걸 한 이유가 뭐냐? 만약에 우리가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푸는 게 무식하게 디퍼런셜 이퀘이션 자체를 쉽게 풀 수 있다면 우리가 이런 짓을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근데 만약에 그게 어려운 경우 적당한 트랜스폼, 그러니까 적당한 인테그랄 트랜스폼을 해서 그게 퓨리에 트랜스폼이든 라플라스 트랜스폼이든 트랜스폼을 해서 나온 이퀘이션이 간단한 엘지브레이 이퀘이션으로 되고, 그래서 그 솔루션을 구하면 그거를 다시 인버스 인테그랄 트랜스폼을 하는 게 비교적 쉬운 경우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 혹은 인버스 퓨리에 트랜스폼을 하면 원래의 디퍼런셜 이퀘이션의 솔루션을 다음과 같은 형태로 구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퓨리에 트랜스폼인 경우에는 인버스 퓨리에 트랜스폼이나 퓨리에 트랜스폼이나 그 적분하는 형태가 아주 비슷하죠. 그래서 함수가 주어져 있으면 어떻게든 그 주어진 퓨리에 트랜스폼이 있으면 인버스 퓨리에 트랜스폼을 계산할 수 있어요. 근데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우리가 지금까지 봤지만 대개 우리가 알고 있는 레귤러한 펑션은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면 s가 무한대로 갈 때 0으로 빨리 접근하는 함수, 뭐 s제곱분의 1, 뭐 s제곱 플러스 k제곱분의 1 혹은 이런 식으로 돼서 s가 무한대로 갈 때 빨리 0으로 가는 함수라는 사실만 알 뿐, 우리가 뭐냐면 그거의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뭐냐 라는 걸 할 때는 우리가 앞에서 계속 엑서사이즈를 한 것처럼 여러 엘리멘터리 펑션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형태를 알면 거기에다 조금 아까 본 것처럼 트랜슬레이션 혹은 컨볼루션, 스케일링, 뭐 데리버티브 뭐 이런 걸 전부 다 취해서 우리가 되도록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몇 개의 기본적인 펑션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에 있는 표를 보고서 그거를 응용할 수 있으면 잘 응용해서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구하면 우리가 얻는 솔루션을 구할 수 있다. 만약에 어떤 함수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나왔는데 그 함수가
s에 대해서 s가 무한대로 갈 때 빨리 0으로 가는 함수이긴 한데 여태까지 나와 있는 표의 테이블에서 별짓을 다 해도 그거를 구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나? 그러면 무식하게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해야 돼요. 그렇죠?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마침 컴플렉스 인테그랄을 배웠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컴플렉스 플레인에서의 컨터 인테그랄로 바꿔 쓸 수 있어요. 여태까지 맨 마지막으로 남겨둔 게 그래서 내가 안 했던 건데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형태가 나오면 표에서 찾아서 약간 형태가 변형되어 있더라고 해도 우리가 앞에서 봤던 뭐 트랜슬레이션이나 이런 걸로 적당히 해서 만들 수 있는 거면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함수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구하느냐 하는 거를 다음 시간에 마지막으로 자세히 설명한 다음에 다음 시간에 강의를 끝내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어요.